예, 반갑습니다. 기온덱스 김철민입니다. 오늘은 밸류링크유를 찾아왔는데요. 밸류링크유에 대해서 독자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밸류링크유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올인원 서비스를 지금 제공 중에 계시는데 8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에 5번째를 공개하시겠다 해서 예, 그 부름을 받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잠시 이렇게 밸류링크유 소개를 듣고요. 우리 남영수 대표님 인사 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밸류링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남영수라고 합니다. 밸류링크유는 디지털 국제물류를 표방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물류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서 국제물류 시장에 진출을 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리함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시간 전략, 또 그다음에 디지털 경쟁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표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로는 크게 이제 2가지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는 각종 국제물류와 연관된 각종 트레이딩 서비스. 저희가 올인원이라고 얘기하는 8가지의 이제 트레이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플랫폼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국제물류 서비스를 조금 더 편안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예, 오늘 공개하실 서비스 브랜드명이 이지온. 예, 그렇습니다. 이지온. 예, 이지온이 이제 글로벌 CBEC 셀러를 위한 맞춤형 통합물류 대행 솔루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 CBEC가 제가 알고 있는 그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맞습니다. 예. 이커머스 시장은 올해 더더군다나 핫해졌죠. 기존에도 계속 뭐 거의 한 25%, 30%의 성장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은 코비드 19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핫해진 시장이 이커머스 시장이고요. 저희 나라 쪽에서는 뭐 직구랑 역직구 아니면 뭐 드롭시핑, 또 그다음에 또 물류 쪽에서 보면 이제 풀필먼트라든지 라스트 마일 서비스 이렇게 그 이커머스와 관련된 이제 물류 서비스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속도가 사실은 굉장히 또 가파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뭐 국제적으로 보면 이커머스 시장이 약 4조 달러 정도 되죠. 그다음에 국내만 해더라도 한 150조 정도의 규모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자료다 보니까 아마 요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쪽의 성장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각종 이제 물류기업이라든지 택배 산업들 이런 것도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그 제조랑 유통 중심에서 온라인 유통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트렌드 산업 형태로 또 런칭이 되면서 이런 시장 자체를 이제 변화를 시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아무래도 이제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이커머스 쪽에서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좋으냐 고민 자체를 아마 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하고 있지만 뭐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런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적합한 물류 서비스를 한번 런칭을 해야 되겠다.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소개드리고 있는 이지온이라는 서비스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가 흔히 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예. 한국어로 표기를 하면 해외 전자상거래가 될 예. 거고요. 또 특정 브랜드에서는 아마존에서는 글로벌 셀링이라는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고 용어들이 되게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해외 전자상거래는 과거에도 있었던 경우가 있고 지금에 와서 이제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거 유통제조에 국제물류를 제공했던 서비스와 지금 이커머스를 대상으로 하는 물류 서비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예전만 해도 유통이라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FCL, 그 다음에 뭐 맥스 해봤자 LCL 정도 레벨에서 그 화물의 이동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온디맨드 시장으로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소량, 그 다음에 다수의 화물 이동했다는 것 자체는 뭐 마켓에서 이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물량들을 핸들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물류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험이 없던 부분이죠. 예전엔 그냥 물류라는 것 자체라면 하면 그냥 화물의 이동, 뭐 안전하게 이동하고 적게 이동하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데이터,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그것이 고객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제공을 해주는 형태의 그런 부분에까지도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이제 핀테크 부분이 유통 쪽에 많이 접목이 됐지 않습니까? 결제의 또 편리성
이런 부분까지 이제 물류 쪽에서 요청하는 그런 니즈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물류의 전방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앞단의 제조와 유통과 무역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팔로우해야 되는 물류 쪽에서 변화를 수반을 하게 됐고, 이거 자체를 빨리 적응하면서 쫓아가는 것 자체가 물류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해외 전자상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관점에서는 내가 주문한 제품이 빠르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대부분이 항공을 통해서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언제부터인가 해상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이제 라우트에 대한 문제점이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예측 배송 서비스가 결국은 팔릴 것에 대한 물량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옛날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급하게 고객이 요청하는 시점에서 배송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항공이라는 라우트를 이용을 했지만, 현재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을 시작한다라면 그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라스트 마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퍼스트 마일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굳이 돈이 많이 드는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편을 이용해서 적절한 리드 타임을 감안해 가지고 그 사전에 오더를 하고 그 화물이 배를 타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해서 풀필먼트에 입고가 되고, 또 고객이 근접한 포지션까지 또 이동을 시키고 고객이 요청을 하면 30분 만에 배송하는, 그것의 영향이 하나가 이제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라우트 자체가 전 세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생산 제조국가로서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이제 크게 이제 발전을 했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페리를 이용을 하면 14시간 정도면은 한국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로 도착하면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는데 페리로 하면 14시간. 고객들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예전에 이제 항공 중심으로만 가던 것들이 워낙 물량도 늘어나지만 운송 모드의 변화 자체가 같이 수반돼가지고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쉽게 좀 다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플랫폼에는 중국산 제품들이 70%,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대규모 물동량, 중국발 셀러 물동량이 컨테이너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미국으로 경우가, 들어가는. 예. 예. 그러면 굳이 그 아마존을 이용해서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굳이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예. 바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증 결과가 이번에 11번가와의 협업으로 결과가 나타났죠. 아시아 쪽의 거점 자체를 11번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 주변에다 놓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 배송 아니면 동북아 배송 자체는 이제 한국 거점으로 해 가지고 이송을 하는 그런 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결국은 아마존이 그 라우트 플래닝을 하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그런 그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포지션에다가 두는 게 제일 좋겠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그런 플래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물동량의 변화를 계속 수반시키면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 이지원 서비스를 인터뷰하러 왔는데, 그렇죠. 네, 아마존 얘기가 나서 아마존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죠. 아마존이 이제 국내에 진출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업계의 설왕설래가 많고, 왜 하필이면 SK하고 손을 잡았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미 한국이 아마존의 동아시아 전략 기지로서, 물류 거점으로서 매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항공 관련되어 있는 이슈라든가 또 항만 관련된 인프라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 쪽이 이제 한국운輸전화 피드업 서비스 관련된 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 아마존이 한국을 느끼기에 물류 거점 역량이라든가 장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점상으로 보면은 일단 중국은 생산지이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시킨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이제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점을 만들려면 딱 두 가지죠. 내부에서 수용이 가능할 거냐, 그 물량이, 아니면은 그것이 이제 중간에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시장 자체로 보면 사실은 큰 시장은 아니죠. 예,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커머스의 레이쇼 자체가 꽤나 높습니다. 한 28%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운송의 허브로서의 그런 인프라 자체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럼 왜 일본은 아니냐? 일본이라는 것 자체는 항공은 괜찮지만 이제 해운에서의 운송 라우트 자체가 불편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 항공 쪽과 해운 쪽을 다 감안했을 때 좋은 아우트가 어디냐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한국이 가장 좋은 아우트가 될 수 있고, 사실 중국도 직기항이 별로 많지 않은 상태에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 일본을 커버링하면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제일 빨리 쏠 수가 있고, 또한 비행기만이 아니라 CN어라 그래가지고 페리를 통해서 인천을 통해 가지고 비행기로 쏠 수 있는 그런 아우트도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대형 물량이 이제 선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도 사실은 이제 한국이라는 거점 자체는 유용한 그런 거점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이 꼭 한국의 시장 자체를 침투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선택한 것보다는 중간에 거점의 역할을 더 중시하면서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나.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 SK냐? SK가 빨리 접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존이 뭐 사실상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4년 전부터 타진을 많이 했었죠. 예. 그 중에 어떤 기업이 더 적극적이었느냐 맞습니다. 이런 차이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쿠팡은 이미 중국 셀러 물동량을 이미 미리 저희 카페리 형식으로 예, 맞습니다. 물건을 수입해 왔잖아요. 예. 뭐 이길 배송처럼 중국에 있는 현재 재고되어 있는 물건을 한국에 배송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매우 유사한 전략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아마존하고 뭐 쿠팡이 사실은 전략상이라든지 운영상으로 보면 아마존 모델을 계속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일단 중국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그 모델이 이제 가능했던 거고, 이제 아마존은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 최소한 트랜짓 타임이 2주, 3주씩은 걸리는 이제 거리다 보니까 이제 사전에 예측 배송으로 해가지고 MVCC 라이센스를 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형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운송을 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미국 내에서는 이제 아마존도 이제 항공기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뭐 5,000km에 대한 그 미국 국내의 이송 자체는 빠르게 이송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좀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셀링이라는 거 체제 자체를 이제 아마존이 먼저 도입을 했고, 예전에는 사실은 본인들도 매입 판매 방식이었다가 이제 쿠팡도 매입 판매 방식이었죠. 다만 이제 매입 판매 방식이 아시는 것처럼 뭐 재고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SKU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매입 판매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확대하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글로벌 셀러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기에서 입점해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판매 커미션, 그다음에 물류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규모 경제를 하면서 이제 그 물류비를 통해 가지고 또한 이제 수익을 나는 이런 모델로 해 가지고 변화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쿠팡은 아마존을 역시나 잘 쫓아가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마존 관련해서는 3시간 대담도 가능해요. 그렇죠. 사실은 뭐 국가가 운송이 아무리 속도가 빨라져도 관세나 이 세관 관련되어 있는 통관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꽤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많죠. 예, 그거는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는 걸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지온이잖아요. 예. 그 이지온 서비스는 결국 그 직구든 역직구든 글로벌 셀러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셀러들에게 경쟁력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밸류링크유가 갖고 있는 이지온만의 서비스 경쟁력을 좀. 일단 이지온 서비스는 저희 회사의 ICF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비스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CF 서비스는 뭐냐? FBA 서비스가 이제 풀필먼트랑 라스트 마일을 이제 통칭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FBA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FBA가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만든 모델은 ICF라는 서비스고요. ICF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 툴로 만든 것이 이제 이지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ICF는 뭐냐면 통합, 국제 운송과 풀필먼트, 그다음에 통관까지를 종합한 하나의 이제 서비스 모델입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직구를 하시는 분이 있고 역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해외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고객의 하나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 고객들이 한국에는 다 존재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직구하는 업체, 역직구하는 업체, 해상 운송하시는 업체, 그 다음에 뭐 항공 운송하시는 업체, 항공 특송하시는 업체,
풀필하시는 업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나눠서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소개하시는 물류업체들이 저는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 오다도 복수로 내야 되고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니터링도 여러 업체들 다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보이스도 나눠서 들어올 거고 실적도 나눠서 들어오니까 그거 자체를 다 고객이라는 분들이 다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게 사실은 디지털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해상 운송과 관련된 트레이딩, 그 다음에 복합 운송과 관련된 트레이딩, 그 다음에 컨테이너 육상 운송과 관련된 트레이딩, 항공 운송과 관련된 트레이딩,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 기능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고객한테 제공을 해주면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싱글 윈도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수출이든 수입이든 그 다음에 그게 풀필이든 미들마일이든 아니면 퍼스트마일이든 모드 자체가 해상운송이건 항공운송이건 항공특성이건 상관없이 이 이지온이라는 서비스에 그거를 요청을 하면 그 이지온 서비스가 내부의 각 트레이딩 기능들을 다 병합을 시켜서 본인들이 필요한 견적 정보, 그 다음에 화물 운송에 대한 오더 정보, 화물 운송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인보이싱, 통합 인보이싱, 그 다음에 통합 리포트 자체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통합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밸류링크가 다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밸류링크는 디지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디지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통합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저희의 물류 파트너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들을 시니스하게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이제 이지온이라는 서비스고 그것이 이제 ISF라는 그런 밸류링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 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지온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의 모든 툴은 사실은 모든 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모델을 이제 기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이지온에 이제 어드민으로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파트너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개발 단계가 이제 마무리 단계, 그래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2021년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서비스 런칭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서비스 공개 시점을 여쭤본 게 네. 사실은 서비스를 공개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예. 국내 무슨 고객사가 이제 생겼다는 예. 정보를 얻었고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업체더라고요. 예. 그 업체와 협력하게 된 어떤 사연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되게 재미난 케이스였고요.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트로건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이제 넥스트로 해가지고 이지온 서비스를 스타디하면서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팅 요청이 왔었어요. 예.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리테일러고 그 다음에 아마존 셀링에 참여를 하고 셀러들에 참여를 하고 계시죠. 온라인 리테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향후에는 그거를 더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관리해야 되는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 범주 자체가 예전에 개별로 지금 인력 가지고 관리하던 수준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저희한테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해서 미팅을 요청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느냐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서비스 모델입니다. 라고 해서 서로 이제 의기투합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1월 달에 바로 런칭을 하게 되면 1호 고객으로 이제 그 업체랑 같이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객사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익명으로 처리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네. 굳이 이렇게 알려고 궁금해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고요. 비욘드 어스라고 이제 네. 온라인 리테일러 국내에서 유명한 아마존에 셀링하고 있는 온라인 리테일러고요. 저희 쪽에서 뭐 항공이라든지 항공 특송, 그 다음에 FCL, NCL의 해상 운송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그래서 풀필먼트 센터로 입고하는 그런 전 과정에 돼 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제 물류 대행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관건일 수도 있는데 이지온 서비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좀 경쟁 업체와 비교를 좀 해주셔도 좋고요. 사실은 경쟁업체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통합돼 가지고 수출입에 이커머스 전용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뭐 경쟁사라고 비교를 할 만한 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가 뭘까요? 페인 포인트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시성 정보가 없다는 거. 자기네들의 화물이 전 세계로 날아가고 전 세계에서 들어올 때 그 정보 자체를 비주얼라이즈 시켜가지고 보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제공해주는 업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물류비 부담. 이 네 가지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또한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이 성장하면 제조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성장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이래가지고 제조나 유통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이제 추진 방안이었고요. 그게 또 가능했던 것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8가지 이제 트레이딩 기능이 내부적으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빠른 뭐 견적이라든지 관리가 가능했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카고아이라고 하는 이제 리얼타임 베이스로 이제 오토 트래킹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가지고 있죠. BIS라는 어떨 때는 모아서 어떨 때는 업체별로 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분석 툴까지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올인원 서비스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만든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지원 서비스 체계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온라인 셀러들의 물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로 이지온을 설명을 해도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은 이지온의 어떤 서비스 환경이나 대시보드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조금 더 필요한가요? 대시보드가 어떻게 나올 건지 궁금해 하신다고 하면 현재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BIS 시스템을 들어가서 보시면 그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지금 대시보드 형태로 가지고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그거를 같이 사용을 한다는 개념이고요. 네. 그래가지고 카고아이도 지금 현재 선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는구나 보실 수가 있고요. www.valuelinkyou.com으로 접근하셔서 그 중간에 보시면 카고아이 그다음에 BIS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를 하시면 들어가지고 그 서비스 자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면서 이지원이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른 트레이딩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를 이지원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온 서비스의 성공적인 런칭을 기원하고요. 예. 또 국내 온라인 셀러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국제 물류라는 부분이 있고 또한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통관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쪽은 이제 통관원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에 이제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밸류링크의 뭔가를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 물류 기업들 통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밸류링크유를 설명할 때 국제물류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앞에 붙이는 게 all in one.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8개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5개 지금 다섯 번째가 이지원 서비스고 맞습니다. 6번째가 이제 통관 온. 예. 온 시리즈인가요? 예, 온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들어오시면 국제물류와 관련되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된다. 인클루딩 풀필먼트랑 라스트 마일까지도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제공이 가능하다. 예, 오늘은 밸류링크가 야심차게 또 공개할 서비스 중에 하나인 이지온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국내 해외 셀러 판매자들을 위한 경쟁력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서비스가 곧 오픈이 된다고 하니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